스카이스크래퍼, 크리에이터 팩으로 높은 건물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대부분 고유 건물들인데 기능들이 되게 재미있는 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좀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크리에이터 팩에 들어온 거는 대부분이 고유 건물입니다. 고유 건물에서 국어, 혼합, 상업, 그리고 사무에서 들어왔는데 요 아이콘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분류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미리 건물들을 쫙 깔아봤는데 요렇게 분류를 해뒀습니다. 국어를 가장 먼저 보면은 고밀도 구역에 있을 법한 그런 건물 디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건물은 수입 비용을 낮춰주고 엔터테인먼트로 올려주고 4km 반경 내 복지도를 5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건강센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2km 반경 내 복지도를 10으로 올려주고 2km 반경 내 건강을 5로 올려주고 실내 오락도 75로 올려줍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뒤에 이렇게 건물이 추가가 됩니다. 실내 오락을 올려주니까는 수영장 같은 게 추가가 됐나 봅니다. 다음은 사각형 모양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750가구나 머물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2.5km 반경 내 복지도를 2로 올려줍니다. 업그레이드로는 5km 반경 내 범죄율을 5% 줄여주는데 바로 옆에 조금 더 높은 모습으로 건물이 생성이 되네요.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은 경찰이 추가가 되는 주거 건물인 것 같은데 35대의 경찰차나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보니까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웬만한 주거 지역들은 다 커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고유 건물 하나로 한 구역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고유 건물인 것 같은데 이 아래 공원 같은 것도 다 꾸며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아예 아파트 단지를 형성해 놓은 고유 건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3km 반경 내 복지도를 11로 올려주는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도심 병원을 만들 수가 있고 병원을 추가하니까는 여기 이머전시 이런 입구도 생겨났네요. 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은 2000대나 주차를 할 수 있네요. 5000가구나 머물 수가 있으면 이거 엄청난 사이즈네. 도시 전역으로 오염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25% 줄여주고 질병 감염 위험도 25% 줄여주고 치료 실패 확률도 15% 줄여주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면은 더 큰 건물이 하나 더 생기네요. 그 다음은 실버 드래곤으로 가장 높은 건물인데 도시 전역으로 매력을 10% 올려주고 5km 반경 내 10의 복지도로 올려주고 실내 오락을 150이나 올려줍니다. 2,500가구나 살 수가 있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대학 졸업 확률과 전문대학 졸업 확률을 동시에 올려주네요. 이거는 내부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외부 업그레이드인데 와, 이 옆면에 이거를 다 디자인을 한 거네요. 와, 이거 이쁘다. 눈길을 확 가는데요? 도시 전역으로 석유 매장량하고 광석 매장지를 딱 100% 올려주는 지질연구소. 이 건물에 추가된 고유 능력들 보면은 7줄이나 되는데요? 다음은 혼합주택에 추가된 고유 건물들인데 이 건물부터 보면은 저 솔직히 이렇게 푸릇푸릇한 이런 건물들 좋아하거든요. 이 건물은 도시 전역으로 엔터테인먼트를 2% 올려주고 2km 반경 내 복지도를 6으로 올려주고 실내 오락을 75를 올려줍니다. 업그레이드로 초등학교를 배치할 수가 있는데 학생 수용량이 2,500이면은 상당한 수준인데? 이 건물 초등학교도 만들 수 있고 아래 상가도 있고 되게 이쁘네요. 이 건물은 확실히 눈이 가긴 가더라고요. 도시 전역으로 공업 능률을 2%로 올려주고 3km 반경 내에 복지도도 5로 올려줍니다. 복합 건물이라서 그런가? 여기 주차장도 있는 거 보니까는 주차장 기능은 못하는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로는 소방본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서 소방차 16대하고 소방 헬리콥터 3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디자인적으로만 있는 주차장인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소방서로 바뀌네요. 이거는 업그레이드 꼭 해야겠다. 재미있는 디자인으로 들어온 건물인데 이쪽에는 발코니 같이 있어가지고 커피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겠죠? 이 위에는 유리 같은 거를 덮어가지고 처리를 해놓은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안에 이런 것까지 다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 옥상으로 들어오는 문도 만들어 놓고 이 건물은 도시 전역으로 엔터테인먼트를 5% 올려주고 매력도 5% 올려줍니다. 그리고 실내 오락을 150이나 올려줍니다. 2,100가구나 살 수 있고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도시 전역에 매력을 3% 올려주고 엔터테인먼트를 100을 올려주는 전망대가 여기 엣지에 추가가 되네요. 그리고 도시 전역으로 수입 비용을 10% 낮춰주고 수출 이익을 10% 올려주고 산업 쓰레기를 2% 늘려준다고? 수입과 수출로 이득을 제공하는 대신 산업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 같은데 외부 업그레이드로 디자인적으로 통일감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상업 쪽에 추가된 보유 건물 2가지. 이쪽은 켄사이 타워로 도시 전역으로 매력을 2% 올려주고 전자제품 수요를 5% 올려주네요. 그리고 실내 오락을 125로 올려줍니다. 오, 상업 건물인데 고등학교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도 특이하네요. 학생 수용량은 3,000명입니다. 사이드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상업 건물에 고등학교가 추가되는 거는 정말 특이한 것 같네요. 다음은 사각형 모양의 높다란 건물인데 이 위에 이게 안테나인가?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 이 건물은 도시 전역으로 매력을 8%나 올려주고 산업 능률도 2% 올려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도 10%나 올려줍니다. 203대의 주차가 가능하고 업그레이드로는 실외 오락을 200이나 올려주는 쇼핑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니까는 주차할 수 있는 숫자도 늘어났네요. 직원 수가 2,000명이 넘어가는데 주차는 800대밖에 안 되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주차가 되는 게 어디예요? 사무실 쪽에 고유 건물은 6개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엄청 특이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건물도 있는데 일단 이쪽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일반적인 사무실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건물 같은데 도시 전역으로 사무직 능률을 2%나 올려주고 1km 반경 내 복지도를 2를 올려줍니다. 업그레이드로는 건물에 시청이 들어온다고? 만들면은 뒤쪽에 추가가 되는 형식인데 시청이 이런 데에 있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이거 바닐라 시청이거든요. 사이즈가 고유 건물의 업그레이드인 만큼 약간은 버프되는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은 시청의 기능을 고유 건물하고 같이 사용한다는 것도 엄청나게 장점이긴 한 것 같네요. 그 다음 건물도 일반적인 사무용 건물인 것 같은데 약간 세로로 길긴 기네요. 능력으로는 도시 전역에 소프트웨어 생산 능률을 5% 올려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 5%로 올려주고 2km 반경 내 복지도를 5로 올려줍니다. 업그레이드로는 대학 전환이라고 있는데 학생이 늘어난다는 건가? 아 맞네. 이제 여기는 대학 건물도 되는 거네요. 그리고 대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1% 올려주는 건물. 이거 외부 건물 같았는데 딱 외부 건물이네요. 그리고 영구동으로 전자 이거 발음이 전자 생산 능률을 도시 전역으로 15% 올려주고 산업 쓰레기를 5%를 줄여주네요. 이것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이 2개의 건물은 1층함이 상당히 괜찮네요. 아 이거 그거 아닌가? 지금은 다른 회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루먼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건물로 사용했다는 건물 같거든요. 고유 능력으로는 네트워크 수용량을 2만이나 올려준다고? 안 올려주는데? 아 그냥 도시 전역으로 올려주는 거다 뭐 이런 건가? 그 다음에 5km 반경 내 범죄율을 5% 줄여줍니다. 통신선, 네트워크 수용량 4만. 이거는 거의 맵 전체 아니에요? 아 이게 자꾸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데? 왜 그러지? 그리고 변전소 여기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방식인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변전소 역할을 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상대피소 이 뒤쪽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솔직히 재난까지는 잘 이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가 봅니다. 다음 건물은 부드럽게 잘 빠지는 건물이거든요. 1980년대 유럽에서 가장 높고 뛰어난 디자인을 자랑하는 사업용 건물. 아 이게 원래 디자인을 자랑하는 건물이구나. 고유 능력으로는 대출이자를 25% 낮춰주고 수출 이익을 5% 올려주고 수입 비용을 5% 낮춰주는데 거의 은행 건물 관련된 거 아닐까요? 정말 특이하게 생긴 건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람들 돌아다닐 수 있는 길 같은 거라든지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도 잘 만들어준 것 같고 도시 가운데 만들어주면은 눈에 확 띄기는 할 것 같아요. 보유 능력으로는 도시 전역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 2%, 산업 대기 오염 12% 줄여주고 산업 토양 오염도 12% 줄여주고 2km 반경 내 복지도를 5로 올려주네요.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은 업그레이드는 없네요. 사무 보유 건물 마지막인데 보유 능력으로는 도시 전역으로 사무직 능률을 2% 올려주고 4km 반경 내 복지도를 10으로 올려줍니다. 업그레이드로는 범죄율을 4를 줄여주는 경찰 본부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주차장도 700대를 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경찰차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벌써 헬기 출발하네요. 이 아래 보면은 이게 다 경찰차 같거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경찰차를 사용을 하는 모습이네요. 서비스 건물도 2가지나 들어왔어요.
하나는 경찰 행정에서 찾을 수 있는 터미널 시티뱅크거든요. 이것도 건물 특이한데 그냥 보면은 반짝반짝한 느낌의 사무실 건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고유 능력으로는 대출을 50%나 줄여주고 세금 효과에 따른 시민 행복도도 올려줍니다. 2km 반경 내에 범죄율을 1%로 올려준다고? 은행 건물이다 보니까는 범죄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건물의 가장 특징 중에 특징은 지하철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플랫폼이 4개나 지원을 해가지고 지하철 연결하는 중심에다가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이런 고유 능력들 혜택 다 받아가면서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우체국인데 기본적으로 우체국에 대한 기능을 다 하면서 주차장의 기능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유 능력으로 건물 레벨 비용을 5% 낮춰주는데 고유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거 보니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로는 우편 서비스 센터 산업 능률을 2% 올려주고 사무지 능률을 2% 올려주는데 저장 용량이나 우편함 수용량, 우편 트럭도 늘려주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추가를 하면은 옆에 비슷한 형태의 건물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도시 전역으로 매력도 올려주고 2km 반경 내에 복지도를 3으로 올려주고 식사를 20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야 이거는 폰트가 왜 이렇게 작아졌어. 아무튼간에 이렇게 하면서 주차 자리까지 제공을 하니까는 이런 우체국도 설치하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스카이스크래퍼 건물들을 살펴봤는데 추가된 대부분의 건물들이 고유 건물인데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가지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추가된 서비스 건물들도 지하철이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이런 주차장과 도시의 매력도 올려주는 이런 건물들이라면은 활용해줄 수 있는 방법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스카이스크래퍼 살펴보기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블루였습니다.